그리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그 동쪽 지중해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반도로.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이태리 반도. 그리고 여가 비잔티움이고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랍 쪽, 그리고 남쪽은 이 지중해 건너서 남쪽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집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크레타 섬이 있고요. 주로 이제 그리스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장이 이렇게 영역이 됩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지금 이건 맵이고요. 그 주변에 2천여 개의 섬이 굉장히 많죠.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다는 거. 기후는 매우 온화합니다.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적당한 일조량, 그리고 강수량으로 해서 양질의 목재와 특히 대리석이 풍부합니다. 대리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석재를 건축물에 쓸 때는요, 이제 화강암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구조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반면에 강도가 세니까 가공이 힘들죠. 예쁘게 조각하기가 힘든데 대리석인 반면에 이 조각하기가 가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면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박공에 페디먼트나 이렇게 둘러서 각종 이제 그 조각을 해놨는데 그게 다 이제 대리석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조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인은 앞전 시간에 봤던 이집트인과는 좀 달라요. 그 무한함과 영원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관념은 없고 좀 합리적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자연 숭배의 종교관을 가지고 신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해서 신도 인격화 시킨 것이죠. 즉,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 개념이고요. 그리스 예술의 주요 주체는 바로 인체입니다. 또 미술품 속에 최초로 누드를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스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체력증진입니다. 체력증진 해가지고 단련된 육체, 그리고 지적 토론으로 연마된 정신이 조화된 인물, 그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 과학은 오늘날의 문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 잘 알죠? 네 자신을 알라 해서 뭐 여러 가지 학파, 철학이 이제 많이 발달이 하고 또 이것은 헤라클레스와 아테나, 그러니까 이제 그 체력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는 도시 국가가 발달하였어요. 근데 도시를 이제 폴리스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국가 폴리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 국가는 바로 아테네입니다. 에덴,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인데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높다, 높이 있는 도시의 복합어. 그래서 가장 높은 언덕 위의 도시를 뜻합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복원도를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높게 솟아있죠. 이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시 국가마다 이런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던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건축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 크게는 에게 시대하고 헬레닉 시대로 크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게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보고요. 헬레닉이 이제 철기,
시대 그리고 이제 BC 476년 정도 하면 이제 문자가 사용됐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역사 시대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요. 크레타 섬에서는 미노아 시대가 만들어지고 타원 주거나 또 페스토스 궁전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기 헬레닉 시대에 와서 역사 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이뤄요. 헬레니즘에 대한 전성기. 그때 생긴 것이 여러분 뒤에서 나오는 파르테논 신전, 뭐 에렉티온 이런 신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 이제 거기서 뭔가 교육도 하고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아고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노아 시대부터 보면은 크레타 섬에서 보면 여기 보죠. 야, 코노수스 건축 문화로서는 미노스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미노아 시대. 그리스 문명의 선조라고 할 수 있어요. 크레타 섬에서 먼저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미노스 문명은 서구 문명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BC 16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크노수스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한국 사진이고요. 자, 그거를 이제 상상에 따라서 이제 복원을 해본 그림입니다. 동쪽에 엔트런스 이제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서 계단으로 해서 높은 데로 가면 센트럴 코트가 있어요. 얘가 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이제 집무실, 여기저기 이제 더블 엑시스 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테라스하고 포치, 이와 같이 구성이 되고, 현재는 남아있는 것은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원형 기둥하고 기둥의 그 아바커스라는 이 기둥 형태 보이시죠? 그 중에 이제 그 왕비의 실 퀸스 홀이 남아있는데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장식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물고기 돌고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춤추는 유희 있는데 이것이 몇천 년이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것이 바로 프레스코화라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종이에 재료가 쟀던 거 그거를 이제 그 잘게 짓이겨 가지고 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잉크를 먹이면은 그게 스며들어서 오래 간다고 파피루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석계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벽에 발라요. 그다음에 그 석회가 굳기 전에 색깔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석회가 색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천 년이 돼도 바래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기 전에 그걸 한다 해서 프레시하다 해서 이제 그걸 후대에는 프레스코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내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요 미장 재료, 실내에 장식한 미장 재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사실 이 프레스코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가시면 이제 중세 때 이렇게 오고 고딕과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나중에 쭉 오시는데요. 그때 보면은 성당 건축에 바티칸 시티 옆에 있는 시스테나 성당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그 천지 창조를 다 그렸어요. 지금 잘 남아 있죠. 그것도 전부 그 프레스코화 이 기법으로 해서 회반죽을 바르고 이렇게 물감을 입혀서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미노스 궁전에 프레스코화 벽화라고 되어 있죠. 네, 프레스코화로 해서 회반죽에서 물감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항아리, 그러니까 점토로 빚어가지고 각종 필요한 옹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주거 건축이 남아 있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타원 주거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평면 중앙에 여기 중앙에 동선이 집합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집합해서 각자 자기 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오는 이런 형태고요. 이 coat of core 가운데 코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코어에는 뭐예요? fireplac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지 불 때는 것이 여기서 취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식사하고 여기서 접객을 했다는 얘기죠. 단층 여기 장축이 22, 14m라는 타원 평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 시대가 되면요. 자, 최초로 그리스 반도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제 아케아족인데요. 내려와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에게 문명을 이제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게 문명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고 미케네 문명하고 미케네하고 티린스가 이 문명의 중심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구가 아티루스의 포고예요. 이제 무덤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입구 들어가서 보이시죠? 그러면 둥그렇게 궁룡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미 구 형태가 구 형태가 이 당시에 이미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는 입구 보면 그 네어사키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아치로 발달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네어사키로 해서 삼각형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는 차츰 네어쌓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3차원으로 돌아가면 돔이 되는 거예요. 돔 구조가 이미 그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티린스의 궁전의 예를 보면 1400년대에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사이클로페안식의 거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클론페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이클론이라는 신화의 거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거인이 갖다 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로페안식 거석이라고 하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 정도 큰 돌을 그 당시에 갖다가 이렇게 성벽을 쌌어요. 두께가 무려 7.5m고요. 중후한 성벽, 방어도 성격이 크겠죠. 메가론, 커다란 홀, 궁전 생활의 이제 중심지가 되고요. 네, 설계의 요체 여기 5번을 보시면 코트 메가론 돼 있어요.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신전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모태가 되는 겁니다. 항공사진 지금 남아있는 유적 보면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는 거 보시죠. 남아있는 성벽.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 쳐들어왔을 때 여기 숨어 있으면은 공격에서 이제 막아내는 것이고 이제 안에 보면은 하수 시설도 있는데 하수 시설도 이런 식으로 코르벨 아시로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레닉 시대로 가면 이제 헬레니즘 문명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찬란했던 때예요. 그 당시를 보면 여기가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그다음에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는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이런 형태였고요. 그리스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시대, 여기 마케도니아가 절정에 달하는 시대, 헬레니즘은 그리스 고전기 이후의 시대인데요. 이후에 로마에게 점령이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의 정복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뭐죠? 헬레닉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도시국가 아크로폴리스. 도시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자, 아크로폴리스 잠깐 같이 보시면요. 높은 구렁지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극장이 있는데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극장이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니케 신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이키 운동화 있죠? 원래 니케예요. 승리의 여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보면 에렉티온 신전이 남아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도릭 양식, 이오닉, 니케도 이오닉 양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자, 여기 아고라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크로폴리스를 등지고 아고라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커뮤니티 공간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건도 서로 팔고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이런 곳이죠. 자, 그리스인은 건축을 거대한 조각품으로 간주하여 조화와 이상적 비례에 맞추어 건립하였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는 도시의 중앙이나 항구 근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아고라가 있었다.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아고라입니다. 광장이나 시장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이죠. 여기에서 정치와 사상을 토론하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서로 물건도 사고 팔았습니다. 자, 현재 그 남아있는 아고라의 그 3차원 3D 뷰를 보면 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건축물이 있었던 자리, 기둥 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둘러싸여 있는 그 회랑식의 건축물들을 이제 스토아라고 합니다. 스토아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긴데요. 자,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복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스토아까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생겼죠. 자, 스토아까지 복원을 해서 아고라가 이렇게 생겼다. 뒤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집은 주로 먹고 자고 하는 장소로만 썼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즐기는 시간, 많은 시간을 오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따라서 개방적인 외부 공간이 발달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부 공간보다는 건물에 의해 형성된 외부 공간, 오픈 스페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이나 공공 건물에 비해 주거 건축의 수준이 좀 낮죠.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1층 건물이 대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입구를 이렇게 들어서면 장방형의 평면에 남성 공간이 앞에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사랑철학에서 남성 공간이 있고 그 뒤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안주인 여성 공간은 안채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남자들 공간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주 코로네이드가 있는 이 중정이 지나면 이 안쪽은 여성들의 공간인 것이죠. 창문은 없고요. 채광은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여기 중정식 중앙에 정원이 있는 식 평면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정에는 제우스 신의 제단을 놨다고 해요. 자, 건축 재료는 지중해 연안에 풍부한 석재를 많이 사용했다. 햇볕에 말린 벽도 어도비하고 대리석이 양질의 대리석 있죠. 이거를 정교하게 가공성이 좋아요. 가공해서 뭐 썼다는 얘기고 지붕 재료는 테라코타라는 것은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운 겁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떨어뜨린 거죠. 지붕 재료는 흡수율이 적어야죠. 이게 물에 잘 젖으면 오래 못 가니까요. 그다음에 대리석판을 얇게 해서 기와처럼 이렇게 올려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건축 디자인은 완전한 구성미를 추구하고요. 모든 디테일은 상호 연관되게 전체적으로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몰딩, 디테일의 비대감이 돋보인다. 또 구조는 석재의 기둥과 보가 조립되는 구성 방법인 미식 구조라고 하는데 린텐 스트럭처라는 것은요. 여기서 원래 미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눈썹 미예요. 눈썹 미. 그러니까 기둥 위에 눈썹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둥 위에
인방이 올라간 거야. 그 린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점이 뭐냐면 기둥과 기둥 간격이 커지면요 린텔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게 석재가 지 자중을 못 이기가 부러져요. 자, 이런 현상 우리 이집트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카르낙 신전이나 아몬 대신전 이렇게 보면 기둥이 엄청 큰데 이것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실내 공간이 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둥 위에 올려진 린텔 자체가 하주고 뭐니 이거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린텔을 길게 못하는 거예요. 기둥이 따닥따닥 붙는 거다. 실내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또한 외부의 형태를 실내에도 적용하였다. 색채와 표면 장식에는 큰 비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보세요. 그렇다면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요. 그 미식 구조로만 이렇게 하면 기둥과 기둥이 엄청 길어지면 실내 공간이 많으면요. 그거를요. 린텔로 길게 볼을 걸 수가 없어요. 다 부러지죠.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지붕은 목조로 합니다. 목조 트러스를 써요. 이미 그때 시부터 트러스라는 목조 구조를 써서 지붕을 형성하는데 이건 자세한 것은 뒤에 나가서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건축물은 기둥 이제 워더라고 하는데요. 지지하죠. 근데 오목한 세로줄 플로팅을 넣었다 이거예요. 플로팅을 넣었다. 자, 대리석인데요. 대리석 기둥이 큰 거 하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대리석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플로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츰차츰 싸고 가운데는 쇠로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중간 생략을 한 건데 이게 길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요 오더는 이것이 도릭, 그 다음에 이것이 이오닉, 이것은 코린티안식인데요. 크게 이제 그리스는 세 가지 이 오더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릭은 밑에 베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오닉과 코린티안은 베이스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두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나왔죠. 도리아 오더 주처가 없고요. 주신이 간단하다. 그 다음에 단순한 블록 주두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소박한 디자인. 그래서 좀 더 남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순수함 그리스 오더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장중하다. 남성적이다. 그리스인이 좀 선호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닉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있고요. 이것은 아칸더스 잎을 식물 잎을 이렇게 장식을 한 건데요. 뒤에 보시면 더 자세히 클로즈업에서 그려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오니아 오디오, 이오닉 주초가 있는데 주신이 도리아 오더보다 더 가늘고 섬세하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나선형 모양의 Y형의 주두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성적이고 우아하고 경쾌하죠. 이오니아 오더의 주초가 있는 것은 나무 기둥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주초를 두는 목구조의 전체적인 형태를 모방했습니다. 자, 코린티안 주신 이오니아 오도와 같은데 끝에가 이렇게 아칸더스 잎 모양의 굉장히 이제 장식을 이렇게 조각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것이 아칸더스입니다. 다른 오도와 비교해서 장식적이도 훨씬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준다. BC 5세기 말에 굉장히 유행한 것이 바로 이 코린티안 오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도릭 템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둥 장식이 도릭 오더를 쓴 겁니다. 그리스 건축물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전은 현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은 신상을 모시는 방인데 여기가 이제 신상이 모셔지고요. 이거를 그리스인들은 이걸 나오스라고 하고 로마인은 뒤에 가면 또 로마의 신전이 있는데 이것을 셀라라고 불러요. 요 현관에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전실 부분을 현관, 프로나우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인은 작은 신전이 정면하고 뒷면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서 하고 뒤하고 똑같이 보이려고 한 것이죠.
그 뒤에도 또 하나의 현관을 덧붙입니다. 큰 신전은 탁 트인 곳에 세워서 여러 군데서 이제 사방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시설을 했고요. 설치를 했고요. 또 신전 주위로 열줄을 세웁니다. 이것을 페리스타이라고 하는데요. 기둥열을 세우는 겁니다. 신전의 내면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열줄을 페리스타일, 얘는 주위, 페리, 그다음 기둥 스타일로스를 붙여서 말한 건데요. 자, 기둥 열줄을 쑥 세운 것을 뭐라고 한다고? 페리스타일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이제 페리스타일은 이제 그리스에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 중세 때, 또 로마네스크, 나중에 이제 뭐 고딕, 르네상스 갈 때까지도 이런 페리스타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나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신전에는 경사진 지붕이 있다. 자, 경사진 지붕이요. 우리 이집트는 지붕이 어쨌다고요? 네, 비가 거의 안 오니까요. 평지붕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상황이 틀려요. 강수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로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비를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당한 물매가 있는 경사지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쪽과 뒤쪽에 삼각형 박공을 합니다. 이 박공 모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박공지붕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게 모임지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공변을 페디먼트라고 부릅니다. 박공의 세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고, 이 신전 지붕의 기하적 엄격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페디먼트가.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이 되는 곳에 아크로폴리스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아주 하얀 대리석의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오른쪽 지금 보이시죠? 아테나 여신, 동쪽과 서쪽에 8개, 남쪽과 북쪽에 15개의 기둥이 신전을 빅 페리스타일로 두르고 있습니다. 기둥과 지붕 사이에는 신화와 아테나 여신을 기리기 위한 4년마다 열리는 축제에 관련된 조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이거 없어요. 왜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 것이 대형 박물관에 있을까요? 예, 영국에서 가져간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식민 통치하고 식민지 시대에 그 영국이 힘이 세고 할 때요. 식민지 이런 다 이렇게 예술품이나 중요한 거 이렇게 다 가져다가 자신들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인지 약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요. 잠깐. 자, 파르테논 신전 잠깐 그 3차원으로 복원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나우스, 그 다음에 신상이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도리고도죠. 천장은 그 반자가 있지만 그 안에는 목조 트러스로 해서 맛배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끝에 양쪽에 박공, 페디먼트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시각 보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약간 곡선형을 띄고 있다. 완벽한 미를 나타낸다. 현재는 지붕과 실내가 이제 없어진 건데요. 반악 기둥 지붕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지름이 이렇게 줄어들어 블록. 그래서 가운데가 블록하는 엔타시스를 사용했고, 서양 건축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유적이다라고 하는데, 엔타시스뿐만 아니라요.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면 배흘림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직선으로 반드시 하면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홀쭉해 보여요. 기둥이 홀쭉해 보이면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배를 불려놔요.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약간 기둥이 열로 있을 때요. 가의 질을 안쪽으로 약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수직으로 다 세워놨잖아요. 그럼 밖에서 안에서 멀리서 보면 이게 벌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집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오므라드는 거, 이거 안 쏠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그 수평 우리 수평하다고 이렇게 반드시 해놓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처져 보여. 이게 신전이 이렇게 처져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살짝 올립니다. 근데 이런 기법은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요. 다른 건축물을 살 때 수평재를 쓸 때 우리 그 목조에 절, 사찰 이런 거 지을 때도 다 그렇게 보정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게요. 그리스 시대의 대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에는 5가지의 착시 규정법이 숨어 있습니다. 무량수정과 같이 기둥 중앙부를 오목하게 한 의리, 건물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양측 모서리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안솔리, 가늘어 보이는 양측 모서리의 기둥을 굵게 만들어 같은 두께로 보이게 하는 기둥 직경, 기둥의 간격이 일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둥 간격, 그리고 건물의 중앙을 약간 높이는 라이즈입니다. 다 보셨나요? 자, 다음으로는 가구와 장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 가구는 단순한 형태, 정확한 비례, 풍부한 세부 장식이 특징이에요. 가구의 종류는 의자, 스툴, 테이블, 체스트 등이 있는데 특히 스툴은 매우 흔하게 사용했다고 하죠. 테이블은 가볍고 작아서 식사용으로 카우치, 누워있는 카우치 있죠? 옆에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수납 가구인 체스트는요, 키보토스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냥 한쪽만 얼른 열어서 수납하고 닫고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주택에서 필수품으로 쓰인 것이 키보토스. 그리고 침대는 취침과 휴식을 할 수 있고요. 오늘날의 카우치나 소파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구의 다리는 동물 형상, 직사각형을 썼고 가구가 적게 배치된 그리스의 집은 위험과 세련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생활 공간이 비교적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니까 5개 생활을 주로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5개 공간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가구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크리스모스예요. 그 전에는 이제 투탕카멘에서 나온 의자 보셨죠? 그다음 이제 이집트의 의자요. 거의 직선형이죠. 근데 이 그리스에서는 이게 곡선형으로 바뀝니다. 이제 행인소의 무덤 비석에 그 조각을 해놓은 것이 보면은 이 크리스모스의 형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뒤 휘어져 있는 거 이거 그거를 재현한 것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리스 가구 중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꼽히고 있어요. 이 핵에서 벽화에서 모습을 볼 수 있고 팔걸이가 없고요. 팔걸이 등받이가 인체에 등받이를 이렇게 등에 막혀서 라운딩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비율과 선이 아름답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앞뒤로 벌어진 우아한 곡선 다리, 둥글게 에워싼 등받이 의자 장식. 다리 곡선의 형태로 보아서는 그리스 시대에 어떤 증기압으로 해가지고 목재를 강구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굽혀야 되잖아요. 증기를 쐬서 이것을 굽힌 거죠. 그냥 구분대로 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모스는 이 후에 프랑스나 영국 의자 디자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자, 그리스 디자인의 특징 좀 단순하고 화려함, 비례 완전한 구성미를 말을 할 수 있고요. 선 형태 균형을 강조합니다. 색채와 표면 장식보다는 구조를 강조하는 방법 장식했고요. 실내의 색채 장식 외부보다 자유롭게 벽체에 채색하거나 벽화를 그렸습니다. 색상은 녹색, 적색, 황색, 갈색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문양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아칸더스에 대한 거, 아칸더스는 우리 코린티안 오더에도 이렇게 조각이 되고 이렇게 사용됐던 것이고요.
또 거에 대한 모티브 안티미온, 영권, 또 스핑크스, 그리핀, 사자 몸에 독수리 머리가 달린 이런 거. 그로테스크라는 것은 기이하다는 얘기예요. 기괴한 형태, 동물, 식물, 사람 등의 모양을 기괴하게 장식을 한 거. 키메라, 반은 사람인데 반은 동물인 것도 쓰고요. 파몬, 그 다음에 소용돌이, 장미무늬, 격자무늬, 아라베스크, 여인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약간 길었는데요. 그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